안녕하세요.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, 회복 탄력성, 역경을 넘어 성장을 향한 과학적 탐구, 이걸 좀 깊이 파보려고 합니다. 단순히 어려움을 견뎌낸다, 이걸 넘어서요. 어떻게 이걸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지, 그 핵심 원리가 뭔지, 한번 같이 찾아보죠. 네, 반갑습니다. 정말 흥미로운 주제죠. 이 회복 탄력성이란 게요,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원래대로 돌아온다. 그런 탄성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. 아, 그런가요? 네, 원래 라틴어 어원이 resiliere, 네. 그러니까 다시 뛰어오르다 이런 뜻인데 이게 물리학, 생태학 거쳐서 심리학으로 오면서 네. 그 의미가 좀 더 깊어졌어요. 오, 어떻게 깊어졌나요? 이제는 충격을 흡수하고 회복하는 걸 넘어서요. 그 경험을 통해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적응하고 더 나아가 성장하는 능력까지 포함하는 개념이 됐습니다. 성장까지요? 네. 혹시 듣고 계신 분들도 어려운 일 겪고 나서 오히려 내가 좀 단단해진 것 같다. 그런 경험 있으실지 모르겠네요. 아, 그러게요. 그 성장이라는 지점, 이게 진짜 핵심인 것 같아요. 그럼 개인의 회복 탄력성은 구체적으로 어떤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나요? 자료 보니까 크게 세 가지 기둥이 있다고 하던데요? 네, 맞습니다. 그 김주환 교수님 연구 같은 데서 제시된 모델을 보면요. 크게 세 가지예요. 첫째가 자기 조절 능력. 자기 조절 능력? 네. 이건 감정 다스리고 충동 조절하고 특히 중요한 게 원인 분석력인데요. 문제가 생겼을 때 막 남 탓, 상황 탓만 하는 게 아니라 네네. 내가 여기서 뭘 배울 수 있지? 다음엔 어떻게 다르게 해볼까? 이렇게 좀 건설적으로 생각하는 힘이죠. 하긴 그게 중요하죠. 남 탓만 하면 발전이 없으니까. 그렇죠. 그리고 둘째는 대인관계 능력입니다. 소통 잘하고 공감하고 또 다른 사람이랑 긍정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나라는 존재감을 좀 확장하는 힘. 이걸 자아 확장력이라고도 하고요. 자기 조절이랑 대인관계 능력. 둘 다 중요하네요.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 모든 것의 엔진 역할을 하는 게 따로 있다면서요? 긍정성이라고. 네네. 정확히 보셨네요. 마지막 세 번째 기둥, 이 모든 것의 엔진, 바로 긍정성입니다. 이게 그냥 기분 좋다, 낙관적이다, 이런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는 건가요? 엔진이라니. 네, 그렇습니다.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,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. 긍정성은 세상을 좀 낙관적으로 보고 감사하는 마음, 또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, 믿음 이런 걸 뜻하는데요. 이게 왜 엔진이냐면 뇌과학적으로 이게 설명이 돼요. 오, 네, 과학적으로요? 네, 긍정적인 정서는 실제로 우리 뇌의 CEO라고 불리는 전전두피질, PFC의 활성화를 돕거든요. 아, 전전두피질. 네. 네, 이 PFC가 발달해지면 감정 조절, 그러니까 아까 말한 자기 조절이죠. 그리고 다른 사람 마음 읽는 능력, 즉 대인관계 능력, 이걸 담당하는 신경회로가 더 잘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. 와, 그러니까 긍정성이 다른 능력들을 키우는 어떤 연료 같은 거군요. 맞습니다. 딱 그런 비유가 적절하겠네요. 긍정성이 다른 두 능력을 키우는 촉매제, 연료 역할을 하는 셈이죠. 아하, 진짜 흥미로운 연결고리네요. 그럼 뇌 이야기가 나온 김에 조금만 더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? 이런 능력들을 훈련할 수 있다는 것도 뇌과학이랑 관련이 있는 거죠. 당연하죠. 핵심 키워드는 바로 신경가소성입니다. 신경가소성, 뇌가 변한다는 거 말씀이시죠? 네, 맞아요. 우리 뇌가 그냥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게 아니라 경험이나 훈련을 통해서 스스로 구조와 기능을 막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. 정말 놀라운 능력이죠. 네. 예를 들어 감사일기 쓰기 같은 거 있잖아요. 네, 들어갔어요. 그런 간단한 훈련만으로도 뇌 안에 긍정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회로가 실제로 강화되고요. 또 스트레스 상황에서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라는 부분이 막 과도하게 흥분할 때가 있는데 아, 네네. 이때 이걸 진정시키고 아까 말한 그 전전두피질 PFC가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하도록 통제력을 키울 수가 있어요. 결국 회복 탄력성 훈련이라는 게 뭐랄까, 뇌 훈련이네요? 그렇죠. 정확히는 이 전전두피질 기능을 강화하는 뇌 훈련인 셈입니다. 물론 기본적인 것도 중요해요. 잠 잘 자고, 잘 먹고, 운동 꾸준히 하고 이런 신체 건강 관리도 뇌 기능이랑 스트레스 관리에 필수적이고요. 아, 그렇군요. 신체 건강도 빼놓을 수 없고요. 네, 이야기가 개인의 심리나 뇌 기능을 넘어서 조직 차원에서도 적용되는 사례가 인상 깊었어요.
그 영환무역 이야기요. 아, 네네. 그 사례 아주 좋죠. 사이클론 피해를 그냥 복구하는 데서 끝인 게 아니라 공장 바닥 자체를 높여버려서 앞으로 침수될 걱정을 아예 없애고 동시에 생산 효율까지 높였다는 점. 정말 대단하더라고요. 맞아요. 그게 바로 회복 탄력성이 단순히 원상복구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. 위기를 겪고 나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 강하고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든 거잖아요. 네, 이게 바로 요즘 이야기하는 안티프레자일이라는 개념하고도 딱 맞닿아 있어요. 안티프레자일이요? 그건 뭔가요? 충격을 받아서 손상을 입지 않는 걸 넘어서 오히려 그 충격으로부터 이득을 얻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. 더 강해지는 거죠. 와, 충격으로 더 강해진다. 네. 우리가 흔히 그릿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. 끈기. 네, 끈기. 그게 어떤 장기적인 목표를 향한 열정이나 집념이라면 회복 탄력성은 그 목표로 가는 길에서 만나는 예상치 못한 좌절이나 역경 이런 걸 딛고 다시 일어서는 힘, 그리고 심지어 더 강해지는 힘, 여기에 좀 더 초점에 맞춰져 있어요. 서로 보완적이지만 약간 다르죠. 아, 그릿하고는 또 그런 차이가 있군요. 안티프레질 개념까지 연결되니까 더 명확해지네요. 그렇죠. 생각해보면 뭐 이상목 교수님이나 김연아 선수, 백종원 대표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의 삶에서도 이런 회복 탄력성의 힘이 보이는 것 같고요. 네, 맞습니다. 특히 그 이상목 교수님이 전신마비라는 정말 엄청난 역경 앞에서 그걸 정신의 해방이라고 재해석하신 부분은 진짜 깊은 울림을 주더라고요. 바로 그 지점입니다. 역경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, 사실은. 네. 그 역경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만들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. 이게 회복 탄력성의 진짜 핵심입니다. 스스로 그 서사를 다시 쓰는 능력인 거죠. 아, 서사를 다시 쓴다. 그렇군요. 자,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 회복 탄력성이라는 건 뭐 타고나는 성격 같은 게 아니라 긍정성, 자기조절, 대인관계 이 세 가지 기둥을 바탕으로 하고 네. 또 뇌과학적인 원리에 따라서 얼마든지 훈련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준이다.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. 아, 그리고 신체 건강도 중요하고요. 네, 정확합니다. 회복 탄력성은 정말 평생에 걸쳐서 꾸준히 가꾸어 나가야 하는 그런 여정하고 같아요. 진짜 중요한 건 우리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자체가 아니라 네.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가 이거겠죠. 네, 맞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혹시 마주할지 모를 역경을 성장의 디딤돌로 삼기 위해서 오늘 당장 시도해볼 수 있는 아주 작은 한 걸음은 뭐가 있을까요? 예를 들면 뭐 거창한 거 아니더라도요. 그냥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했던 일 한 3가지 그 정도만 떠올려 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.